안녕하세요. 해율세무에게 김광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개요 보시면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위의 소득 중에 사업소득에는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이 속해 있으며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의 세분류입니다. 세법상 주택임대소득세라는 용어는 없지만 다른 소득 없이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라는 표현 대신에 주택임대소득세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번 강의 주제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대한 강의이므로 종합소득세라는 표현 대신에 주택임대소득세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주택임대소득세의 개정사항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도 1월 1일부터 주택임대소득세가 개정이 되면서 2020년도 올해 5월 처음으로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소득세가 2019년 기속부터 과세가 최초로 시작되었다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주택임대소득세는 그 이전에도 과세를 아예 안 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과세 대상이었지만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었다는 점입니다. 바뀐 부분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 2019년 이전 종전에는 1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였고, 예외로 1주택자 중에 고가주택인 경우로서 연간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되었었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연간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제 과세가 되었었고요. 즉 2019년 그 이전에도 여전히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었었습니다. 핵심은 요번에 2019년도 1월 1일부터 바뀐 것은 단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고, 여기 노란색 표시된 부분처럼 2주택 이상이신 경우로서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도 예전에는 비과세 대상이었다가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양가로 2번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의무자 정리입니다. 정리하면 2019년 기속부터 주택임대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1번 1주택자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 2번 2주택자인 경우로서 월세 수입이 존재하는 경우, 3번 3주택 이상인 경우. 여기서 3주택자 이상이시면서 월세 수입이 없더라도 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이신 분들은 단주 임대료 규정에 따라 주택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임대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단주 임대료란 쉽게 이야기해서 임대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임대 사업자의 수입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자 상당액은 실제 이자 발생 유무와 무관하고, 임대 사업자 분들이 임대 보증금을 어디에 운용하든 최소 은행에 넣어놨을 때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만큼은 임대 수입으로 간주해서 신고를 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양가로 3번 주택임대소득세 계산입니다. 분리과세 방법부터 살펴보실 건데요. 분리과세란 말 그대로 다른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분리과세 방법은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경우에만 선택 가능하고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한 경우와 미등록한 경우와 이제 구분하여 보시면 등록한 경우 주택 임대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연간 월세액에서 경비율 60%를 제하고 400만 원을 차감하신 뒤 15.4%만 곱하시면 되고요. 주택 임대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 경우라면 연간 월세액에서 똑같이 경비율 60%를 제하고 15.4%를 곱하시면 됩니다. 등록 안 한 경우에는요,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연간 월세액에서 경비율 60%가 아닌 50%를 제하고 200만 원을 차감한 뒤 15.4%를 곱하시면 되고요.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 경우라면 연간 월세액에서 똑같이 경비율 50%를 제하고 15.4%를 곱하시면 됩니다. 차이를 비교해 보면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경비율이 50%냐 60%냐 차이가 나고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금액이 400만 원, 200만 원 등 이제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택임대소득세 세부담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분리과세 방법 외에 종합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종합과세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과세는 조금 있다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연구입니다. 이건 참고로만 보시고요. 다른 소득 없이 연간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와 안 한 경우 이제 세부담 차이를 보여드린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2배가량 이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결국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미등록한 경우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과세는 분리과세와는 반대로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무조건 이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선택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보시면 총 임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다른 소득을 합산한 뒤 이제 소득공제 등을 차감 후 이제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분리과세와는 좀 더 복잡한데요. 분리과세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된 영역이며 자세히 살펴보면 필요경비는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경비율 50% 또는 60%를 일괄로 차감해 주었지만 종합과세는 또 장부신고와 추계신고로 또 한 번 나뉘어집니다. 장부신고는 실제 필요경비를 집어넣고 신고하는 방식이고 추계신고는 추계 경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그 아래 다른 소득 보시면 분리과세와는 다르게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을 합산해 주어야 하고 그 아래 소득공제 부분 보시면 소득공제는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일괄로 차감해 주었지만 종합과세는 부양가족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그 아랫부분 이제 세율 부분 보시면 분리과세는 일정률 15.4%,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방소득세 10%를 제하면 14%로 일정률로 과세가 되지만 종합과세는 6%에서 42%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 구조를 통해서 과세가 됩니다. 니은 종합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부분에 장부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그 비용 처리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신고는
장부에 실제로 경비를 입력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증빙이 필요하고요. 추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일정 경비율을 경비로 인정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증빙이 불필요합니다. 디귿, 추계신고 시 일정 경비율은요,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이 있으며 동그라미 2번에서처럼 주택 임대 소득 외에 다른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 중 하나를 적용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계속 임대 사업을 하신 경우 직전 연도 기준으로 임대 수입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 경비율 적용, 2,4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 경비율 적용이고, 신규로 임대 사업을 하시는 경우 당해 연도 기준으로 임대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 경비율 적용,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 경비율 적용입니다. 리을,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은 다음과 같고요. 이 율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음, 장부신고와 추계신고 판단입니다. 종합과세 필요경비 신고 방법에서 장부신고 방법과 추계신고 방법이 또 나뉘어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아셨으니까 이제 둘 중에 어떤 방법을 통한 필요경비를 적용할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표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가정이요, 고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신고한다는 가정, 그리고 주택 임대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없다고 가정하에 이 표를 보시면요, 일단 임대수입은 동일할 것이고요. 필요경비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장부 신고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인건비, 이자비용, 제세 공과금, 수선비, 수수료, 전기수도 가스요금, 보험료, 기타 경비 등 주택 임대 수입에 이 관련한 경비들을 증빙을 통해 장부에 입력하여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 합계한 금액과 추계 신고한다고 했을 때 앞서 기준 경비율인지 단순 경비율인지 먼저 판단을 하신 후에 그 경비율대로 적용한 금액, 이 금액과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추계 신고 시 계산한 필요경비 금액이 내가 실제 지출한 경비들, 그러니까 인건비부터 8번 주택 임대 관련 경비까지 이 합한 금액보다, 장부 신고한 금액보다 더 크다면 추계 신고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더 작다면 장부 신고 방법대로 신고를 하셔야 되며 실제 지출 경비들을 증빙을 갖춰서 세무사무실에 의뢰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4번 최종 정리입니다. 복잡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최종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세 신고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뉘어지며 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신고가 가능하고, 임대수입이 2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분리과세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시 60% 공제, 미등록 시 50% 공제, 종합과세는 실제 필요경비, 장부신고, 추계 필요경비, 추계신고로 나뉘어지며 추계신고 경비와 실제 필요경비와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공제금액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분리과세는 임대주택 등록 시 400만 원, 임대주택 미등록 시 200만 원이지만 종합과세의 경우 부양가족 등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된다는 점. 세율 부분은 분리과세는 지방소득세 제외 14% 일정 세율이지만 종합과세는 지방소득세 제외 일반 세율
6%부터 42% 누진세율 구조를 띈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